자, 레벨 2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일단 제가 문제를 적지 않았는데 이 7단원이 유독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읽으면서 힌트들과 조건들을 일일이 좀 찾아야 돼.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문제를 적으면서 문제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잘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7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이 적혀 있는 거 2개, 2가 적혀 있는 거 n개, 3이 적혀 있는 거 8-n개가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1이 2개, 2가 n개, 3이 8-n개가 들어가 있대. 그럼 일단 공은 전체 몇 개죠? 10개죠? 그래서 공이 전체 10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총 몇 번 했다? 3번 했다. 그럼 보고 넣고, 보고 넣고, 보고 넣고. 그럼 내가 본 숫자 몇 개죠? 그 3개의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얘를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됐나요? 이때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그 x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걸 싹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요게 x바 표본 평균인 거죠. 여기까지 단어 이해 가세요? 자, 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P의 x바가 3분의 4가 될 확률, 얘가 50분의 3일 때 2의 x바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럼 가봅시다. x바가 3분의 4일 확률은 이거 계산한 결과값이 3분의 4이고 싶다는 얘기고, 요 계산 결과값이 3분의 4란 얘기는 3개의 숫자의 합이 몇이 되고 싶다? 4가 되고 싶다. 이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세 수의 합이 4가 될 확률. 얘가 몇입니다? 50분의 3입니다. 이 얘기랑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세 수의 합이 4가 되려면 1, 2, 3에서 3개의 숫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1, 2개, 2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을 2개, 2를 1개 뽑을 확률. 그게 50분의 3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됐죠? 자, 그럼 1을 2개, 2를 1개 뽑을 확률.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자, 1을 뽑을 확률 몇이에요? 1을 뽑을 확률 10분의 2죠? 5분의 1.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너는 5분의 1. 이게 몇 개? 2개. 1 2개 뽑, 2번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를 뽑을 확률 몇이야? 10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일까요? 1, 2개, 2 하나면 된다고 그랬지? 1, 2를 뽑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겠어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250분의 3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약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몇이면 된다? 5면 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n이 5기 때문에 2가 몇 개 있는 거고 3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뭘 구하시오가 문제죠? 2의 x바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아까 개념 설명 간단하게 했지만 2의 x바, 한글로 뭐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같다? m, 즉
모평균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현재 존재하는 실제 데이터가 뭐죠? 이게 현재 존재하는 전체의 실제 데이터죠. 얘의 평균, 이것을 모평균 M이라고 부르고, 모평균 M은 뭐와 같다? 2의 X바와 같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결국 지금 문제는 얘의 평균 구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의 평균이니까 1이 2개, 2가 5개, 3이 3개 싹 더해서 몇으로 나눈 거? 10으로.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들, 전체의 데이터가 있고 이거의 평균, 이것을 우리는 모평균 M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거의 분산, 그게 몇이다? 36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모집단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6단원에서 풀었던 건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이미 보건 추출하여 몇 개를 꺼내겠다? 4개를 꺼내요. 표본 집단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4개 있었겠죠? 이 4개의 데이터의 평균, 그것을 X바라고 부르는 거라고, 표본 평균. 그러면 우리는 이 모집단에서 어떻게 4개를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본 집단들이 생겼을 거고 각각의 표본 집단당 하나씩의 표본 평균들이 생겼을 것이며 나는 이 표본 평균들을 모아둔 거. 얘네들 표본 평균 집단. 이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집단이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또는 모집단이 심지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지 아니하여도 X바들, 즉 표본 평균 집단들은 무조건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래서 X바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평균은 X바의 평균을 써야 되니까 2의 X바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2의 X바가 뭐랑 똑같다고? 모평균과 똑같다고.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 거죠? X바의 분산을 써야 되는 거죠. 즉 VX바를 써야 되는 거지. 근데 VX바가 뭐랑 똑같다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다고.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몇이고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X바가 M, 3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X바는 이런 정규분포를, X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죠. 이때 이거 계산한 게 1이다. 얘는 X바고 얘는 X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표준화하셔야 되고 얘는 이걸로 표준화하셔야 되고. 이해 가세요? 갑시다. P에 Z라고 쓰든 Z바라고 쓰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그마. 시그마가 얘의 시그마니까 3인 거죠. X-M이니까 24-M. 더하기 P에 Z로 쓰든 Z바라고 쓰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시그마가 X의 시그마 6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X-M 하면 얘가 6이 되죠. 얘가 1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1 이상인 거죠. 1 이상의 확률과 몇 이상의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됩니까? 이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주시면 1 이상의 확률은 여기지? 예. 그러면 몇 이상을 해야 더했을 때 1이 되니? 이런 뜻이죠. 몇 이상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이상을 해줘야 주황색이랑 빨간색이랑 더했을 때 얘가 대칭으로 이쪽에 있을 테니까 더했을 때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황색 놈이 몇이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4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24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m은 27이다. 이렇게 정답을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별표 조그맣게 하나.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자꾸 앞에서 6단원 설명할 때 자꾸 앞에서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첫 번째 줄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써있죠. 중요한 건 항상 뭐라고? 무엇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냐고. 무엇이.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뭐가 이런 정규 분포 따르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김치 한 포기. 준영이 오늘 집중 잘 못하네. 김치 한 포기의 무게가. 맞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김치 한 포기예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이야. 얘는 모 집단. 즉 김치 공장 갔더니 김치가 졸라 많아. 걔네들이 이런 평균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는 김치들 한 포기씩이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 몇 개를 이미 추출했죠? 4포기를 이미 추출한 거예요. n이 4인 상태죠. 그러면 표본 평균들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겠지. 그럼 얘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까? 요 평균은 누구의 평균? 모 평균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얘의 분산은 4분의 넣은 거지. 맞아? 4분의 넣어. 그러니까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나는 이렇게 계산을 못할까?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 중요한 건 이게 누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냐고. 뭐가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죠? 표본 평균이. 맞아? 다시요. 얘가 원래는 표본 평균이야. 그럼 이 표본 평균은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치 공장에서 김치 몇 포기를 꺼냈을 때 4포기를 꺼냈을 때 그건 표본, 그의 평균. 즉 얘는 4포기의 평균이에요. 4포기의 평균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4포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4포기들의 무게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그것의 평균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 평균 3도 어쨌거나 김치 몇 포기야? 한 포기인 거야. 한 포기. 여기까지 돼? 그게 4포기의 평균이니까. 김치 한 포기인 거예요. 즉 표본의 평균. 다른 말로 한 포기. 여기까지 돼? 이때 지금 문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문제가 뭐죠? 4포기의 무게의 합이 13 이상 14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식으로 써볼까요? 확률을 구하시오. 몇 포기? 13 이상 몇 포기? 4포기의 합이. 여기까지 돼? 여기서 말하는 4포기가 뭐야? 요 X 반 거죠? 맞아요? 아니라고. 4포기는 요 X바 표본 평균의 4배 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X바라고 쓴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4X바라고 써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건 4포기의 평균이니까 한 포기인 거고 4포기의 합의 무게를 물어본 거니까 4X바라고 썼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P의 4분의 13 이상 X바가 4분의 14 이하. 이거 구하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 X바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얘 가지고 표준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P의 Z 시그마 분의 X-M이니까 얘가 4분의 12죠? 시그마 분의 X-M이니까 4분의 2죠?
그러니까 너는 P의 1 이상 2 이하의 확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1 이상 2 이하니까 B가 되겠죠? 그럼 0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표 보시고 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4772에서 0.3413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지금 실내 구간을 두 가지를 줬죠. 하나씩, 그냥 하나씩의 각각의 실내 구간으로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실내 구간 178.32 이상, M이 181.68 이하. 이런 실내 구간이 있죠. 요 실내 구간은, 이 실내 구간은 평균이 몇이고, M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고, 시그마고, 몇 병 이미 추출했으니까, 그럼 표본의 크기가 몇이고, 49고, 신뢰도가 몇 %죠? 95%죠? 그럼 맨 밑에 보시면 P의 절대값 Z가 1.96 이하의 확률이 0.95, 95%. 그러니까 신뢰계수 몇 쓰시면 돼요? 1.96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뢰계수는 1.96. 이거 가지고 이런 신뢰 구간이 나왔다. 그럼 우리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 뭐였죠? X바 마이너스 H 루트 N분의 시그마 컴마 X바 플러스 H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81.68은 얘를 얘기하는 거지. X바 몇인지 모르고요. 플러스 H 1.96이고요. 루트 N분의니까 7분의 시그마 뭔지 몰라요. 다시요. 178.32은 X바 마이너스 H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두 개 연립하면 X바 시그마 나오겠죠?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계산합시다. 두 개 뭐 하시면? 더하시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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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니까 360인가요? 얘가 2의 X바. 그래서 X바가 180. 자, 180 나왔으니까 시그마도 구할 수 있겠죠? 자, 넣을게요. 180이니까 넘어가면 몇이야? 1.68은 1.96의 7분의 시그마죠. 제가 이거 소수점 계산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우리 반? 무조건 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쉬우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소수점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세요. 분수로 바꿔서 약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몇이죠? 28. 그럼 얘 이렇게 약분되면 몇이죠? 6. 그래서 시그마가 몇인 거야? 6이다. 일단 여기까지. 그냥 계산 문제죠. 이때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몇 개를 이미 추출했어? N개를 이미 추출했지. 그러니까 요 상황이랑 똑같아. 달라진 게 표본의 크기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N으로 변한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95% 신뢰도까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신뢰계수도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지. 그거의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B-A는 신뢰 구간의 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 뺀 거지. 그게 뭐야? 2 곱하기 H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라고.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6이라고 구한 거죠. 그래서 얘가 몇 이하? 5분의 14 이하. 이거 구하시라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계산. 저 원래 이런 계산 안 해주는 거 알죠? 자, 계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소수점 나오면 분수로 바꿔라. 요령이에요, 요령. 그리고 약분하셔라. 그럼 14랑 196 약분되죠? 몇이죠? 10? 얘가 56이니까 4죠? 14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5랑 100이랑 약분되죠? 20. 그럼 2랑 5랑 10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여기 5, 여기 3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래서 5 루트 n분의 14 곱하기 3이 1, 2야. 얘 다 약분된 거니까. 그러니까 5 루트 n이 14 곱하기 3 하면 42인가요? 네, 그래서 루트 n이 5분의 42 이상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문제에서 n은 자연수죠,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 몇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양변 제곱하시면 n이 25분의 42의 제곱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요거 하시면 n이 뭐 몇 이상.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 구하는 거, 실내 구간의 크기 구하는 거 공식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식만 암기해서 숫자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공식 암기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저는 이런 5번 같은 류의 문제가 훨씬 더 개념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졸라 친절하게 줬죠. 뭐라고?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즉 얘가 모집단이라고 아예 알려줬어요. 즉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는 공이 들어가 있어요. 공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에 적힌 수는 몇이다? 0이거나 2거나 4가 적혀 있는 공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공이 몇 개 전체가 있는지 0, 2, 4가 적힌 공이 각각 몇 개 있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야. 문제는 전지전능한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렇게 얻어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A 더하기 B가 몇이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때 표본의 크기가 몇 개? 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 실제 데이터는 공이 총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이 적혀 있는 그렇게 적혀 있는 공이 있는 거라고. 거기서 몇 개를 추출한 거라고? 2개를 추출한 거라고. 그럼 추출된 공 2개가 있었겠죠? 그 2개의 수의 뭐가? 평균을 우리는 X바라고 부르는 거라고. 내용을 이해하라고. 그럼 X바가 2일 확률이라는 건 2개의 평균이 이어야 되니까 결국 뽑은 두 수의 뭐가? 합이 몇이 되는? 4가 될 확률.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2개를 뽑아서 더한 게 4가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몇을 뽑거나 몇을 뽑거나 몇을 뽑으면 돼? 4, 0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너는 0, 4 뽑을 확률 0 뽑고 4 뽑아야 되니까. 근데 4, 0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게 몇 개? 2개. 몇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B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가니? 그럼 얘는 뭡니까? 그냥 X가 2인 거죠? 그러니까 B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6분의 5배 한 게 똑같다. 이렇게 식 쓴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얘 뭐야? 이거 뭐야? 아, 곱하기야. 곱하기 2. 숫자를 뭐 이따위로 썼어. A 더하기 B의 제곱이 6분의 5 B가 된다. 그럼 너에 의하여 A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너는 A가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B 더하기 B 제곱은 6분의 5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네, 맞잖아. 그래서 넘기시면 B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1B 더하기
2분의 1이 0인 거죠. 6배 하면 6b 제곱 마이너스 11b 더하기 3이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나요? 좀 이상한데? 맞죠? 예, 맞아요. 자, 그래서 3과 2와 3과 1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b가 몇이거나 몇이다? 근데 b라는 건 확률이잖아. 1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b가 3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a는 더했을 때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a와 b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럼 a와 b가 나온 상태예요. 자, 이때 뭘 구하시오가 문제죠? 여전히 표본은 몇 개 뽑을 거예요? 그럼 두 개의 합이 몇이어야 돼? 2여야 되겠죠. 이건 평균이니까. 그럼 합이 2가 되려면 0이거나 2, 0이거나. 그러니까 얘는 A 곱하기 B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2랑 B랑 A랑. 그래서 계산하시면 9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아, 얘도 재밌죠. 자, 6번입니다. 6번도 아주 문제 좋아요. 재밌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모집단에서. 맞아요. 자, 그래서 현재 모집단이 n의 m, 10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서 몇 개를? 5개를 이미 추출한 상태예요. 그럼 표본 집단이 이렇게 있어서 표본이 5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부르겠다. 자, 그러면 요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도 뭘 따른다고? 정규분포 따른다고. 어떤 정규분포 따르는지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뭘 쓰는 거야? x바의 평균, 즉 2의 x바 쓰는 거라고. 이따가 레벨 3 하면서는 이런 설명 안 할 거니까 레벨 2 하는 거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2의 x바 쓰는 거라고. 얘는 뭐와 같다? 모평균과 같다. 그래서 m을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는 뭘 쓰는 거라고? x바의 분산 쓰는 거라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랑 똑같다고. 근데 현재 n이 몇이니까. 그래서 5분의 100인 거죠. 그러니까 20인 거니까 2루트 5의 제곱. 이렇게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떤 모집단이 또 다른 모집단이 있는 거죠. 2m, 24의 제곱이라는 모집단. 여기서 몇 개를 추출? 9개를 이미 추출. 그거의 표본 평균을 y바, 너도 정규분포. 그럼 너는 평균이 2m이죠. 분산은 9분의 그럼 3의 제곱분의 24의 제곱이니까 8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8의 제곱. 이렇게 쓸 줄 아시면 돼요. 9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오케이? 너무 빨라요? 자, 현재 이런 상황. 이때 P의 X바가 36 이상의 확률이 몇이래? 야,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 계산할 거리가 아니야. 몇 이상의 확률이 몇이래? 2분의 1이래. 2분의 1. 반땅이라고, 반땅. 그럼 요 숫자가 뭐여야 돼요? 평균이어야 되겠죠. 그거 평균 이상이 반땅인 거니까. 평균 이하가 반땅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36은 누구의 평균? x바의 평균이 뭐예요? 그러니까 m이 36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럼 m이 36이니까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72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P의 y바가 m 더하기 vx바. 요거 구하시오가 문제죠? 쫄지 마세요. 우린 잘합니다. 너는 P의 y바가 몇 이한 거죠? 왜 m이 몇이에요? m 36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글로 뭐예요? 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 x바의 분산 몇이에요? 20인 거죠? 2루트 5는 표준편차니까.
그래서 여기가 20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P의 Y바가 56 이하의 확률. 그럼 Y바가 이런 정균포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Z 바꿔서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런 거 계산 좀 잘 하시고 그래서 P의 Z가 요 계산은 몇이죠? 마이너스 16이니까 16인데? 마이너스 2 아니야? 72잖아.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됐던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Z바 마이너스 2 이하니까 여기죠? 그러면 여기죠? 그러니까 전체 절반에서 얘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0.5에서 문제 보고 빼야 돼요. 몇 빼는 거야? 0.477도. 이렇게 두 개 빼시면 정답.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도 역시 문제 읽어가면서 할게요. 자,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귤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균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N의 M, 시그마 제곱은 누가 이런 정균포를 따르고 있는 거라고? 귤 한 개. 즉 모집단에 대한 귤 한 개. 이건 모집단이죠, 모집단. 이 농장에서 몇 개를 추출했대? 9개를 추출한 상황. 이때의 표본 평균을 X1바라고 하겠다. 우리가 보통 X바라고 썼던 거 있죠? 그거를 지금은 X1바라고 쓰기로 했다. 이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몇 퍼센트? 그럼 지금 맨 밑에 문제 보시면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 P의 절대값 Z가 2.58 이하의 확률이 0.99다. 확률이 0.99, 99% 신뢰계수 몇? 2.58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그러면 아까 신뢰 구간 썼으니까 바로 쓸게요. 54.3은 뭘 계산한 결과값이야? X1바 플러스 H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계산한 결과값. 다시요. 45.7은 X1바 마이너스 2.58에 3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더하시면 얘가 날라가서 요거 2배.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X1바 구할 수 있을 거고요. X1바 구했다면 집어넣어서 시그마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해 가세요? 이거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X1바는 아니에요. 50. 시그마는 5.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계산 결과값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꼭 여러분은 해봐야 돼요. 보시다시피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정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막상 해보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이때 이 농장에서 몇 개를 이미 추출하겠다? 그러니까 N값이 36으로 다시 변했죠. 이때의 신뢰 99%. 신뢰도는 변함이 없어요.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 저걸로 변했죠. 그러면 A라는 신뢰 구간과 10분의 11 곱하기 X1바 이런 신뢰 구간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럴 때 A 값은 뭘 계산한 결과값이야? X2바. 맞아? 표본 평균 X2바라며 플러스 H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11 X1바는 X1바가 50이니까 계산하면 여기 몇 되는 거야? 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X2바 마이너스 2.58에 6분의 5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얘 이쪽으로 넘기면 X2바 나왔죠? X2바 나온 거 집어넣으면 A값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x2바 A값 구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A값 구하시면 59.3이 되고 10배에서 정답은 59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문제에서는 실제로 문제풀이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말한 거고 이유는 이게 덧셈 뺄셈 계산이 은근 까다로워요. 꼭 연습하셔야 되고요. 항상 얘기했지만 소수점 계산하지 말고 분수로 바꿔서 약분 형태로 하면 그나마 쉽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얘도 재미나죠? 자, 레벨 2 마지막 8번입니다. 얘도 재미져요, 별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우선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아이고 친절도 하셔라. x가 뭐다? 모집단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모집단이라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개 더하면 그래서 a 플러스 b가 몇이다? 4분의 3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했어요. 그게 뭐죠? 평균이죠. 그건 누구의 평균이야? 모평균이 되는 거야. 왜? 모집단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러한 모집단에서 몇 개를 이미 추출했다? 2개를 이미 추출했다. 이때 P의 X바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의 확률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확률이 P의 X바가 2분의 1일 때의 확률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집중. 몇 개를 추출했죠? 2개. 그럼 X바라고 하는 것의 한글은 표본 평균이잖아. 2개의 평균. 걔가 몇 분의 몇? 그러면 2개의 숫자의 합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이것은 모집단에서 2개를 뽑았는데 2개의 숫자의 합이 1이 될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야 돼? 0과 1, 1과 0. 1과 0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0과 1, 1과 0 하면 얘는 4분의 1 b가 몇 개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이미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순서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2개의 합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2개의 합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이거나 0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곱하면 4분의 a니까 얘는 2분의 a. 얘가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가는 a가 b보다 작아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천천히. 그 다음에 나 v의 x바 얘가 몇이래? 그럼 v의 x바를 실제로 x바들을 구해서 분산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 같지도 않죠? v의 x바는 표본 평균의 분산. 뭐와 같다? n분의 시그마 제곱. 여기서 시그마 제곱이 뭐예요? 모분산이죠. 모분산. 그래서 너는 n분의 vx가 됐던 겁니다. 근데 n이 몇이에요? 2분의 vx. 얘가 몇이다? 그러니까 vx가 몇이란 얘기예요? 자, 이때 vx라고 하는 것은 이 모집단 상황의 확률 변수의 x에 대한 분산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5단원으로 넘어가서 vx는 어떻게 구해?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 제곱을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얘가 몇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해 가요? 자, 그럼 2의 x제곱은 확률 변수들 제곱해서 곱해서 더하는 건데 0은 곱하나 많아져. 그리고 제곱하면 1과 1이 되니까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x는 이 상태로 곱해서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0은 있으나 마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 거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제곱 뺀 게 2분의 1이라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더한 게 몇이니까? 얘가 4분의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 넘기고 얘 넘기면 4분의 1은 a 빼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a가 b보다 뭐하다고? 작다고.
그러니까 A 빼기 B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어야 했겠죠. 계산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랑 연립하시면 A와 B 나왔겠죠? 두 개 더하시면 2A가 4분의 1이니까 A가 8분의 1이 되는 거고 A가 8분의 1이니까 B는 8분의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A, B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2B 해서 8배 하시고 정답은 1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